저희가 콘서트 홀에서 찍고 있는데 다음 주 수업부터는 이제 오셔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게끔 할게요. 저희는 저희 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면서 좀 이것저것 점검해 볼 차원에서 저희 임직원들끼리 먼저 한번 해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좀 미숙한 게 많아요. 오늘 첫 테스트 하는 거라 제가 맨날 집에서 찍다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맨날 벽보고 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좀 느낌이 다르네.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입문자들이 이제 보통 실수들을 많이 하시죠. 당연히 입문자들이시니까. 할 수 있는 실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그런 게 결국은 지역을 선정하고 또는 물건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는 이게 결국은 전문성이 있어야 또는 어떤 전문가들을 선택해서 내가 그분 말을 듣고 투자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전문성에 대한 판단 기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실수를 막고자 제가 오늘 좀 준비해 봤어요. 저가 이제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본질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내용을 봐야지 스피커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그 내용과 본질을 봐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의 입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가장 큰 게 이거죠. 저 달나라로 가고 싶은데 저 달을 보라고 했더니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 달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고 저게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를 보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제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지역이 좋다, 저 지역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저 지역을 봐라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저 지역이 좋다라고 하는 전영진 씨가 어떤 사람이다, 저 지역이 좋다라고 하는 어떤 부동산 유튜버가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건 본질을 보는 게 아니죠. 제가 수업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를 믿고 하는 게 아니고 또는 어떤 전문가의 말을 믿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물건을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이 아는 사람한테 어떤 질문을 하거나 답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맹신해버리면 그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그러면 저 달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저 달나라까지 비행기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드리는 비유가 이런 거예요. 네, 뭐냐면 제가 어떤 지역에 가서 또는 어떤 물건을 어떤 전문가한테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매입하려고 할 때 그 전문가가 또는 그 중개사가 나한테 이 물건을 줄 때 그 사람의 실력을 봐야 될 것이냐, 그 사람의 신뢰 부분을 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 갔더니 되게 믿음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되게 정말 신뢰가 되게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선택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게 맞느냐. 어떤 데 갔더니 막 인상도 되게 더럽고 눈도 막 되게 막 매섭게 생겼고 막 좀 재수없게 생겼는데 막 되게 자료는 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말을 되게 재수없게 해. 그 사람 말을 들을 것이냐. 근데 그 사람 보기에 실력은 있어 보여. 근데 좀 재수가 없어. 근데 실력은 있어 보여.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푸근하고 신뢰받을 사람하고 투자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신뢰 쪽을 선택해요. 저는 그게 되게 나쁜 버릇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거는 사고로 가는 그냥 지름길이에요. 저는 실력을 봐야 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제가 사업을 할 때 믿음직한 사람하고 사업을 한다면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말씀드려요. 그럼 저희 어머님하고 해야죠, 사업을. 네.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실력과 신뢰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실력이 중요하지만 이런 비유도 있죠. 길을 가는데 1,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으면 뭘 주셔야 돼요? 네? 둘 다 주셔야 되는 거죠. 네. 네. 당연히 둘 다 주셔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1,000원짜리 있고 10,000원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00원짜리 주는 사람 없어요. 네, 다 주셔요. 네, 본능이죠, 그게. 근데 질문을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거죠. 실력과 신뢰, 뭘 선택해야 돼요? 둘 다 선택해야 되는 거죠. 같은 돈을 벌려면.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신뢰 쪽으로 많이 가요. 근데 그래도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실력이라고 봐요. 저 사람이 말을 더럽게 재수없게 하든 뭐 하든 간에 실력이 있으면.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믿을만해 라고 하는, 또 유튜브로 봤더니 저 사람이 교회 오빠 같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 재개발 입문자들이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실수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저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저 사람이 돈을 얼마 벌었대, 그런 거 믿을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 중요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본질이다. 그런데 그 본질을 볼 수 없으니 그 본질이라고 얘기한 그 사람을 믿는 과오를 하지 말자. 이게 제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본질을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그 본질은 당연히 저는 법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구조는 법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 법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자치법규를 봐야 된다, 또는 뭐 조례를 봐야 된다, 뭐 부칙을 봐야 된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아무리 입문자들이지만 스피커를 보지 말고 스피커가 말하는 그 내용을 봐라. 그 내용을 볼 때는 법령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누가 다 잘 설명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라. 그래서 결국 투자의 성공은 신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디테일이 답이다라는 게 저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각종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제발 좀 네이버의 지식 검색이나 유튜버 이런 것들 믿지 마시고, 물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홍보 차원이니까 돈 벌려고 홍보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낚이지 마셔라. 하지만 거기 안에 내용들은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으니 그거는 가지고 오되, 그 내용이 맞다고, 그 내용이 맞는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그 사람이 주는 엉뚱한 물건까지 사지는 마시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령을 하나하나 보고 있고, 아무리 입문자 과정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보고 있는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많은 법령들을 입문자 과정은 다 하진 않았지만 보고 있는 걸 하고 있는 거죠. 현장에 가보시면 이런 플랜카드도 많이 걸려 있어요. 이런 플랜카드를 거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누군가의 장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용도보다 그냥 이 동네 개발된대, 그러니까 살 사람 사,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 부분이 안양이거든요.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동의서 접수? 신속통합계획이에요? 재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재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의서를 거둘 때는 신속통합일 때랑 재개발일 때랑 재건축일 때랑 동의서 양식이 다 달라요. 이 동네는 지금 어떤 동의서를 걷겠다는 거죠? 동의서 안 걷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 그냥 물건 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이 지역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플랜카드에 걸렸다, 그러니까 개발된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 플랜카드의 내용이 나타내는 본질을 보자는 거죠. 여기 지금 가자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보고 있잖아.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뭔지, 여긴 가로정비 사업을 했다는 건 가로정비 사업이 뭔지, 건축심의한단의 건축심의가 뭔지, 이런 본질을 봐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플랜카드가 걸려있대, 개발됐는데, 이거는 입문자들이 하는 가장 초급적인, 가장 저급한 실수라는 거죠.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스피커의 원조가 어디죠? 스피커의 원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이죠, 정치인. 예. 지금 이명박 씨가 한참 뉴타운 마구 지정한다라 가지고 욕을 먹을 때요. 물론 뉴타운 때문에 또 칭찬받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뉴타운 한다고 마구 욕을 먹을 때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이 돼서 뉴타운 지정 더 이상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하나 보다 했는데, 바로 뉴타운 추가 지정 없다라고 뉴스에 지정해놓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 서울 르네상스 개발계획을 막 발표했어요. 지금 뭐 신속통합기획 똑같은 얘기죠. 뉴타운이란 말이 새로운 말로 바뀌었고 이게 또 신속통합기획으로 바뀌어 있죠. 네. 지금 다 이게 정치인들의, 또 지금 오늘도 발표했죠. 모아타운 또 뭐 새롭게 또 뭐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치인들의 단어 장난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믿지 마셔라. 그러면 이 뉴타운이 도대체 뭐지? 뉴타운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르네상스가 뭐야? 신속통합계획은 뭐야? 그 본질을 보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메시지 드리는 게 뭐냐면, 입문자들이니까 전용지 씨 수업을 들었더니 전용지 씨가 되게 내용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럼 저 사람은 좋은 물건을 주겠네? 안 줘요. 좋은 물건 왜 줘요? 제가 사야죠. 네. 그런 걸 믿으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지역은 좋더라. 그러면 전용진 씨가 많이 하니까 좋은 지역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좀 왜 좋다는 걸 얘기를 하겠죠. 이 지역은요, 역세권 재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역세권 재개발 방식이 역세권 시프트가 있고 역세권 활성화가 있는데, 역세권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노후도가 이렇게 되고 지역 요건 이런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용적률이 몇 프로고 조합원이 몇 프로. 그럼 그 내용, 이게 말이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게 많이 맞네. 물론 그 말이 맞지만 그게 또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또 많은 또 새로운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변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변수네요. 그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마저도 참조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막 유튜브에서 막 어려운 얘기를 막 해. 뭐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동반 상승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말인가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처음 듣는 사람들이 그래? 되게 어려운 말이네. 적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39세에 100억을 벌었대. 궁금한 거야. 세미나를 들으러 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부동산 전문가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딱 가봤더니 자기는 39세에 100억을 벌었대. 통장을 까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예. 근데 벌었대. 믿어봐야겠죠. 예. 근데 어떻게 벌었냐면 열심히 살았대요. 얼마큼 열심히 살았냐면 태권도 2단에 기타도 잘 친대. 갑자기 기타 치더라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더니 막 태권도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면 그러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옆에 아줌마가 필기라고 있어. 난 도대체 뭘 적을 게 있나. 이게 필기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동그라미 막 치고 계시더라고.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분들은 입문자도 될 수 없는 거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보같이 또 그분들한테 돈을 주겠죠. 이런 행태가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 입문자들의 첫 번째 실수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본질이 뭔가 태권도 잘하는 거, 기타 잘 치는 거, 노력한 거 맞아요. 그게 부동산 투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본질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셔라. 저는 본질을 보는 거에 대해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오산시 유타운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유타운 신문이라고 중앙신문사를 운영할 텐데 오산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 개 블록을 나누어서 주민 설명을 할 건데 거기에 좀 강사로 좀 나와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 개 구역마다 그때 당시 돈 50만 원을 주겠대요. 그럼 가야죠. 가서 저희도 홍보할 겸 신문도 팔 겸. 그래서 오산시 블록을 다니면서 유타운 사업은 뭐고 막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재개발 사업은 어떤 게 있고 비례율은 뭐고. 주민들이 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면 이제 한참 막 뜨니까 재개발 지역이 많이 생기니까 신축 쪽의 업자들도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가니까 부랴부랴 오산시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요 공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유타운 사업지구내 투기 방지 안내문. 그래서 지분 쪼개기 등 다가구 다세대 신축이 지금 맨날 일어나는 일이죠.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겠다. 그래서 투기의 목적으로 지분 쪼개기 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을 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이 공문을 누구한테 보냈냐면 오산시가 유타운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신축 물건을 산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신축 물건을 산 사람들이 당연히 화들짝 했겠죠? 그죠? 화들짝 해서 아파트 입주권 안 준대, 현금 청산한대 라고 해서 오산시청에 달려가서 아파트 안 줍니까? 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산시가 우리는 안 줄 겁니다. 안 주자고 우리는 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신축 물건 산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들이 이 물건을 판 사람들한테 가서 난리법석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판 사람들이 신축업자들이죠. 신축업자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요? 그걸 거래한 중개사. 중개사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이 중개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공문을 신축 물건 산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이 공문이 어떤 내용인지 좀 봐주세요. 라고 해서 저한테 왔어요. 와서 그 공문을 봤더니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공문을 봤더니 참 재밌어요. 이 유타운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에요. 유타운이라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법령이 서울시 지역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타운 사업은 오산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근데 그냥 국어적인 표현으로 쓸 수는 있죠. 그러니까 국어적인 표현으로 그냥 그렇게 썼다고 인정을 해줘 보자고요. 그러니까 유타운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현금 청산을 오산시가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어요. 왜?
이건 법에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뭐라고 얘기냐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문을 받은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서로 막 물건을 막 싸게 던지고 막 경매로 처분되고 막 중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공문은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입주권이 청금천환되지도 않았고 재개발된다고 하면 아파트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된 거죠. 그럼 이 물건을 왜 날렸어요? 그냥 위험용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물건을 산 사람들이 손해를 봤잖아요. 오산시에 찾아가서 너희들 이런 공문 왜 보냈어? 네. 그랬더니 오산시가 하는 말이 우리는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추진이 잘 안 됐다. 근데 추진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 이 편지가 맞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당신의 재산이 피해를 봤다면 미안하다. 네. 끝.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공무원이 됐든 법이 됐든 뉴스가 됐든 또는 어떤 유튜브 전문가가 됐든 그 공문을 딱 보면 이 공문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봐야 된다. 이걸 안 보면 그러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지레 겁먹지 말고 법령을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봐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제가 공연불이인 거 알아요. 네, 왜냐하면 제발 좀 정치인들이 이 시즌 되면 얘기하는 얘기들이 저거 다 공약이다. 너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지금 평생을 쏟고 있잖아요. 하지만 또 그 뽑잖아 또. 왜 그죠? 본질을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실수하는 게 있어요. 가격이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옛날에 어떤 주식이었는데요. 이게 바른 테크놀로지라고 그 당시에는 다른 이름이었었어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촬영을 할 때 카메라가 이렇게 가면 그 영화를 찍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배우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카메라가 이렇게 찍으면 이게 그냥 2D로 찍히는 거죠. 근데 이제 입체적으로 찍는 카메라를 이 회사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카메라를 딱 찍으면 그러면 그게 입체적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상이 그게 입체적으로 영상이 돼서 그때 당시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흥행을 했죠. 그래서 기억나시죠? 네, 극장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그 이상한 안경을 끼고 보면은 이게 막 우는 것처럼 보이는. 네, 이 안경을 쓰는 순간 이제 막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네, 이게 그렇게 찍는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바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근데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앞으로는 이런 회사가 클 거다라고 이런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이런 수업 시간에. 지금 제가 똑같이 수업하듯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바타 봐라. 지금 저 영화가 흥행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영화가 막 이렇게 흥행을 하면 모든 영화사들이 다 그런 영화를 찍을 거고 그럼 보통 영화 찍을 때 카메라 몇백 대씩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런 장비들이 계속 팔릴 거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된다. 그래서 나도 샀다. 라고 하니까 2부 수업을 그때 당시 한 해 듣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있었거든요. 전에 들었던 사람, 전에 들었던 사람, 전에 들었던 사람 이렇게 하니까 한 4, 5천 명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몇백억 안 되는 회사예요. 근데 몇백억 아니 몇천억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 한 부동산 전문가가 수업 중에 딱 얘기를 하니까 이 1,000원짜리가 이렇게 떠버렸어요. 가격이. 그러면 이 가격을 띄운 건 누구죠? 외부에서 돈이 들어왔나요? 아니죠. 누가 띄웠어요? 그냥 그 부동산 강사가 얘기하니까 네? 띄운 거죠. 뜬 거죠. 누가 샀어요? 몇천 명이 동시에 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저 부동산 저 전문가는 이상한 사람이야. 주식 띄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계속 오르니까 나중에는 맞나? 저 사람 전문가 맞네. 사는 거예요. 언제 사요? 이때 사는 거예요. 그랬다가 쫙 빠졌어요. 네. 그럼 누구 돈이 누구 돈으로 갔어요? 이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앞에 저 사람을 믿었던 사람이 뒤에 믿었던 사람의 돈을 뺏어온 거죠. 이건 범죄예요. 네. 이게 나중에 소송까지 갔어요. 이건 범죄인데 이 주식을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이 당시. 네, 전 샀어요. 왜 샀을까요?
전 이 사람이 이런 장난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예. 아니까 산 거죠. 예. 딱 장난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뒤에 들어오겠죠.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럼 저도 사야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요만큼 때 샀다가 요만큼 때 팔았어요. 예. 저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이거 장난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부산은행 장난을 한번 쳤었거든. 그런데 요 앞부분에 사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예요?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런 장난을 쳐서 돈을 버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앞부분에 산 거예요. 그러면 이 뒷부분에 사람들은 누구죠? 네? 이 사람을 맹신하게 된 사람들. 왜냐면 이 사람이 오른다라고 했는데 진짜 올랐으니까. 맹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주식뿐만 아니고 부동산에서도 일어나요. 어떤 네이버 유튜브 전문가가 이거를 제가 좀 알려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식에 대한 범죄인데요. 부동산의 범죄가 아니에요. 어떤 유튜브 전문가가 만 명, 2만 명, 10만 명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전문가가 얘기를 해. 어느 지역 뜰 겁니다. 그러면 뜨죠. 왜요? 20만 명 중에서 10명만 가도 떠요. 그러면은 다음 사람이 또 사고 다음 사람이 또 사고 다음 사람이 또 사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냥 저 전문가가 하는 말은 정말 진리네. 이건 진리가 아니라 이건 장난치는 거죠. 이거는 본질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장난을 치는 전문가는 저는 되게 극혐해요. 극혐. 하나도 제가 제대로 되는 거를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전문가가 어떤 지역이 좋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제발 그 사람이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그 현장의 본질을 봐라. 알을 보라는 거죠, 다. 그 사람이 가르치는 그 현장의 본질. 그런데 그 현장까지는 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보는 사람들이 몇백 명에서 우르르 간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그건 호수예요. 그런 돈을 벌면은 그거는 남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제 수업을 듣는 우리는 그런 돈을 벌어야 돼, 벌지 말아야 돼요? 벌 수 있으면 벌자. 하지만 옳지는 않다. 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전문가가 어떤 지역을 띄우는데 자기에게 보니까 그 지역이 좋지는 않대. 근데 분명히 이 전문가가 띄우니까 뜰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가 계속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 샀겠대, 자기가. 근데 자기는 이거를 이 전문가 띄워서 막 바보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중에 팔 욕심인 것이지 난 이걸 갖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저한테 그냥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모모 전문가가 유튜브에 띄우고 있대.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살 건데 자기는 그걸 사서 보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나 그거 이상한 물건인 거 나도 안다. 근데 띄우니까 사겠대. 왜냐면 오를 거니까. 저라면 안 산다. 저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샀는데 다음 사람이 없고 내가 마지막이었다. 네. 그 끝자락이었다면 내가 물리는 거잖아요. 물렸을 때 과감하게 내가 이 물건을 보유할 만큼 매력적이면 그때 사셔라. 내 다음 사람한테 내가 매력적이지 않은데 내 다음 사람한테 매력적이 보일 일은 없다. 나한테 매력적이라면 사셔라.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걸 넘기는 목적으로 사는 거라면 그건 절대 사지 마셔라. 그러고 나서 지나버렸어요. 근데 그분 사셨어요. 나중에 봤더니 거기 들어가 사시더라고요. 결국 못 판 거죠. 네.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작전을 피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마셔라. 이게 지금 자양이동 우리 현장 갔다 왔잖아요. 네. 그 현장인데 지금 이렇게 앞에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팔았던 사람들이 뒤에 건축허가 들어오는 거를 막자고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뒤에 앞에 신축한 물건을 어떤 유튜버한테 산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물건의 가격이 올라야겠죠. 올라야 되는데 뒤에 또 신축이 들어오면 노후도가 깨지죠. 그럼 앞에 신축 들어온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노후도가 깨지지 않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래서 지금 문자 샘플을 보여드릴 테니 이거를 구청장한테 보내자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문제가 뭐냐. 이것 때문에 오늘 발표가 났잖아요. 모아타운 권리산정 기준을 없애겠다. 뭐 이렇게 더 세게 나오겠다. 그러면은 이 지역도 이제 정치 시즌이니 개발되겠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지역이 좋은 지역인지 나쁜 지역인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개발 허가를 아마 제한을 할 거야. 곧. 그러면 이거를 일반인들은 야 어떤 전문가가 말하는데 저기가 개발될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신축을 샀어. 근데 지금 막 노력을 해서 새로운 신축 들어오는 걸 막았어. 건축행위가 제한이 됐어. 야, 여기 진짜 개발되나 보다.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저 전문가 말이 맞았네. 그럼 뭐 할 건데? 사업성이 꽝인데. 개발 허가가 막아서 신축은 잘 팔릴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사업성이 꽝인 지역을 왜 사냐는 거죠, 정말. 본질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셔라. 제가 신대방동인가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거 제가 지난번에 MPL 수업, 우리 정혜원 수업할 때는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게 붙어 있는데, 단기간에 10억을 버는 방법을, 저한테 오시면 한 2시간 만에 알려주겠대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분이, 전 대표님은 참 되게, 이쪽 분야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시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셨겠어요. 한 몇천억 버신 것 같은 거, 같은데, 지금 이렇게, 남들 모르게 좀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돈을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몇천억 벌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수업하고 있지 않겠죠. 그죠? 예. 제가 유튜브 할까요? 유튜브 할 일이 없죠. 예.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신 분들은 그냥 쉬어요. 여기 뉴질랜드 바닷가에서, 야, 김 실장, 주식을 여기서 여기로 옮겨. 이러면 되는 일이지. 왜 굳이 유튜브를 찍고 앉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예. 그렇게 못 벌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일반인들보다 많이 벌었겠죠.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건 노력을 인정해 줘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야, 저 사람 돈 되게 많이 벌었대. 저 사람 막 1,000억짜리 벌었대. 그러니까 나 저 사람한테 가서 돈 줄 거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단기간에 10억을 버는 방법을 왜 전단지를 뿌리고 앉아있냐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전단지가 고급스러워진 게 영상이잖아요. 다를 게 뭐가 있어. 전단지 얘기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에 속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영상에 속아가지고 물건 몇 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전단지가 발전한 게 영상이잖아. 전단지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보면 본질은 똑같아요. 나 돈 버는 방법 많이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오면 내가 돈 벌게 해줄게. 왜 돈을 벌게 해주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회복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식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지식. 네. 저는 정보를 나눌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정보를 나눠준다. 여기가 돈 되는 지역이다. 이건 제가 보기엔 장난치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물론 그게 나쁘다 좋다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게 전단지가 됐든 유튜브 영상이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은 믿지 마셔라. 하지만 지식을 나눠주는 거는 괜찮다. 네. 근데 유튜브 봤더니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 믿고 따라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다. 이게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거죠. 입문자들이 실수하는 것도 이제 좀 더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건 제가 예시로 들려드린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의 본질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재개발 지역에 1-1번지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갑이라는 소유자가 있어. 투기 과외주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조합설립 인가가 이후야. 그래서 이 물건을 갑이 1-1번 물건을 팔려고 내놨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 내놨더니 내가 살려고 봤어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온전하고요. 가압류 걸려있는 거 없고요. 근저당 없어요. 이 갑 소유권자 맞아요.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확인했어요. 중개사가 갔더니 중개사가 정상적인 중개사예요. 다 문제가 없어요. 샀어. 근데 아파트 안 준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안 주는 거냐? 이러한 물건은 조심하셔라. 라고 하는 그 본질을 봐야 되는 게 우리의 수용 목표라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20제곱미터면 아파트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95제곱미터면 되는 거네? 그래서 샀어. 근데 아파트 안 준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아파트를 받는 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또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조건을 우리는 또 따져야 된다는 거죠. 신축 물건이면 아파트 준대.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은 뭐 상관 많으니까. 권리산적 기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을 해야 돼요. 우리는. 방법이 뭐냐? 적어도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물건 사려고 하는데 이 물건이 지난번 수업을 들어봤으니 보니 이런 물건 아파트 안 준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좀 어려워서 모르겠는데 이 물건이 그때 말하는 그런 물건에 해당되는 겁니까? 라고 번지를 알려주고 지역을 알려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 상황, 컨디션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전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이런 게 이 물건입니까? 그럼 제가 보고 이 물건 조심하세요. 이 물건은 사면 안 됩니다. 이런 Q&A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저는 전 대표님이 말하는 거는 모든 걸 믿겠습니다. 저는 저 유튜버가 말하는 거는 저 교육버가 말하는 거, 저 목사님이 말하는 거는 모든 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내가 Q를 던졌더니 상대방이 A를 얘기하는데 이 A가 근거가 뭐다? 라는 그 근거가 어떤 실력에 기반이 되어 있더라. 근데 그 실력을 봤더니 이 사람이
믿을만하다. 신뢰가 있더라. 그러면 금상첨화. 근데 그게 아니고 신뢰는 모르겠어. 그런데 실력 있어. 그러면 그것도 A급. 그런데 실력은 없는데 이 질문을 던졌더니 그런 질문 필요 없습니다. 믿으셔요. 나만 믿으셔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가 있고요. 또 이런 실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미래가치 판단하는 거예요. 현재가치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근데 미래가치 판단에 이런 판단을 해요. 어디가 GTX가 들어오는데 그럼 GTX가 들어오면은 그 지역이 좋아진대. 근데 GTX가 또 들어온대. 한승역이래. 그럼 더 좋아진대. 그러면 이 GTX가 들어오는 게 5년 후고 7년 후니까 이 지역이 5년 후에 좋아지겠다, 7년 후에 좋아지겠다라는 이 판단을 미래가치 판단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건 미래가치 판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호재가 반영된 현재를 판단하는 거죠. 한강변의 어떤 뉴타운이 5년 후에 좋아진대. 그러니까 그거는 좋아질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를 5년 후라는 이 단어 때문에 현재 가치 판단이 아닌 미래 가치라고 판단하는 거는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일반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이런 개발 호재들은 벌써 다 이미 현재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 판단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개발 호재가 없는데 아예 없는데 개발 호재가 있을 것 같은 지역을 생각하는 게 이게 미래 가치 판단이라고 봐요. 거꾸로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을 판단하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여기 왕건 찍고 막 이러는 거란 전쟁 찍고 이런 문경세제에 가보면 전혀 호재가 없어요. 산골짜기야. 그런데 그 산골짜기에서 어떤 할머니가 오미자 씹고 있어요. 거기 기본계획 국토계획 막 뒤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오미자 특구 지정돼 있어요. 네, 그런 동네마저도 특구 지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웬만한 지역은요. 조금하게 다 호재가 있어요. 그런 호재가 있다 없다는 미래가치 판단이 아니고 미래가치 판단은 그런 판단이 아니고 이런 판단이에요. 내가 지금 사는 땅 가격이 얼만데 상대 비교를 해봤더니 더 싸더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층을 지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더 높게 지으니까 이게 3천만 원이 비싸지만 이게 더 높게 지으니까 일반 부장 물량이 많겠네. 그러면은 더 사업성이 높아지니까 조합원 분담금은 떨어지겠네. 이런 판단을 숫자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숫자적으로 푸는 게 이게 바로 미래가치 판단입니다. 근데 어떤 지역을 가봤더니 똑같이 5층이야. 근데 여기가 더 싸. 그런데 조합원 숫자가 여긴 더 많아. 그죠? 그렇다면은 여긴 조합원 숫자가 더 많으니까 사업성이 문제가 아니고 조합원들이 의견 조율하는 데 더 좀 부담이 있겠구나. 또는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치 판단은 미래에 GTX가 들어오는데 이게 아니고요. GTX가 들어오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해서 이 지자체가 또는 조합이 또는 시공사가 해법을 가지고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그게 미래가치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저 지역은 용적률이 200에서 500 된대요. 그리고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하세요. 이건 미래가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실시 계획까지 가기까지 어떤 부대낌이 있고 갑자기 도롱뇽이 나타나가지고 KTX 못 갔던 적도 있었잖아요. 부산에. 그런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재개발은 되게 변수가 많아요. 그런 변수가 저는 마라톤이라고 비유하죠. 10번을 뛰어도 11번째 뛰는 때 힘들지 않아요. 무조건 힘들어요. 마라톤은 선수라고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처럼 재개발을 오래 했던 사람마저도 새로운 지역을 들어가면 또 마라톤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현장을 뛰는 거죠. 근데 그 현장을 한번 뛰어봤던 사람은 문제점에 도출될 때 그걸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풀어가는 방법을 마라톤 선수라고 해서 그 어려운 거를 겪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겪어가면서 푼다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을 투자한다는 건 미래가치고 미래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부대낌이 있다. 그 부대낌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에 대한 숙제를 다 안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또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을 전문가로 봐야 되고 그게 말이 되는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격 상승, 가격 하락에 대한 지표가 있죠. 이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아주 많은 실수들이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뉴스를 봤더니 유가가 상승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질 거래요. 그런데 또 어떤 때 봤더니
유가가 하락한대요. 그래서 경기가 나빠진대. 이 두 가지 뉴스를 우리 다 접해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유가가 상승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락하는 게 좋은 거예요? 상승할 때도 좋다는 얘기가 있고요. 나쁘다는 얘기가 있고요. 하락할 때도 좋다는 얘기가 있고 나쁘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이렇기도 하죠. 환율이 상승하는데 이게 좋아요? 나빠요? 환율이 하락하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또 이걸 한번 보자고요. 금리가 상승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금리가 하락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근데 과거 뉴스를 잘 보시면 금리가 상승할 때는 상승한다고 나쁘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하락할 때는 또 하락하다고 나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뉴스를 믿어요. 금리가 상승하니까 나쁘대. 아, 나쁘니까 나 집 사지 말아야겠다. 금리가 하락하니까 나쁘대. 나쁘다니까 집 사지 말아야겠다. 근데 이건 그렇게 볼 게 아니고요. 상승하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하락하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업종, 나쁜 업종이 있는 거죠. 금리가 하락할 때 좋은 업종, 나쁜 업종이 있고요. 상승할 때 좋은 업종, 나쁜 업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금리가 하락할 때는 금리가 하락할 때 좋은 상품에 투자하면 되는 거고, 금리가 상승할 때는 금리가 상승하는 물건에 좋은 물건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금리가 하락할 때 좋은 부동산 상품이 있고 상승할 때 좋은 상품이 있어요. 그걸 잘 고르시면 되는 문제지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인구가 줄 거래.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거래. 인구가 줄겠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 세대가 아니에요. 네. 인구가 줄기 시작한 건 사실상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인구 증가율이 준 거는 오래됐죠. 인구 증가율이 줄었다고 해서 인구가 줄은 건 아니죠. 인구 증가율이 줄은 거는 오래됐고요. 인구가 막상 줄기 시작한 거는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인구가 줄어도 집값이 떨어질 거래요. 물론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어떤 지역은 안 떨어지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가격까지 반영되기까지는 우리 다다음 세대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 다다음 세대의 걱정을 왜 지금 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너무 막연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 언론에 또는 어떤 말에 속지 말고 그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 전세가가 상승, 전세가가 하락. 거기에 따라서 물건이 변동이 되는 거, 좋은 물건, 나쁜 물건이. 그런 것이지 무조건 나쁘지 않다. 매매가가 막 올라, 지금 집값이. 그러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거죠. 매매가가 하락되면요. 그럼 부산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사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상품의 선택을 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비 와서 걱정, 더워서 걱정 이런 거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투자를 어떻게 잘 선택할 것인지만 결정하면 돼요. 그때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저는 물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게 미네르바가 했던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저는 뭐라고 보냐면 현금이 얼마큼 많아지느냐, 유동성의 크기라고 봐요.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밀가루, 달걀, 우유, 참치캔이 이게 뭐냐면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물가를 잡을게. 이거는 생필품이니까. 그 중에서도 서민들한테 되게 중요한 상품들이니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한테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무조건 잡을게 라고 발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금 7가지 잡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끝날 때쯤에 봤더니 요 7가지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못 잡는 거죠. 왜 못 잡죠? 주택은 잡았죠. 왜냐하면 1가구 2주택자를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돼지고기를 못 잡아요. 왜냐하면 1가구 2돼지고기를 못 잡거든요. 이건 수요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 어디서 사 먹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필품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선택할 때, 특히 부동산 상품을 선택할 때는 생필품 쪽에 가까운 것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 중에서 생필품에 가까운 게 뭐죠? 전세가죠, 전세가. 그래서 전세가는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깡통 전세가 생겨나는 거예요. 매매가는 억지로 막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20년 동안 주장하던 사람들이, 10년 동안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중에도 계속해서 음마아파트를 보면 이렇게나 올라버렸죠. 2000년도에 2억 하던 게 2009년도에 10억 했고요.
지금은 더 올랐죠. 그래서 그런 거에 속지 말자. 이것도 보세요. 지금 집가 상승률이 78년도에 48%고요. 88년도에 27%고요. 이래요. 지금 계속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집값 하락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선대인 씨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이 맞지 않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10년 동안 주장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네. 이거는 맞는 게 아니죠. 이건 인디언 기후제예요. 고장난 시계죠. 왜 인디언 기후제냐? 왜 인디언 기후제죠? 예, 비가 안 오면 인디언들이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면 100% 비가 와요. 왜 비가 와요? 네, 올 때까지 지내니까. 네, 이거는 기후제를 지내서 온 게 아니에요. 예, 올 때까지 지내는 거죠. 이 선대인 씨라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부동산 대폭 시대가 온다라고 10년 동안 얘기한 거야. 그러면 맞죠. 예. 고장난 시계가 맞아요, 맞아요? 예, 하루에 2번은 맞죠. 예. 근데 제가 왜 이분을 내가 대놓고 가냐면, 이 책에,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라는 이 책에 70페이지에 보면 이런 도표가 실려 있어요. 아까 선대희 씨가 쓴 그 책에 보면, 그 책에 쓴 요 도표가 실려 있는데, 요 도표가 누가 만든 거냐면,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라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선대희 씨가 책에다 그렇게 썼어. 네. 저한테 도움말을 받았다고. 저는 이분을 만난 적이 없어. 제가 도움을 준 적도 없어. 근데 제가 이 표를 인터넷에 많이 뿌렸거든요. 그런데 뿌렸는데 이거를 본인 책에 썼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출처를 밝혔죠?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에요? 네, 위반이에요.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에요. 네. 왜죠? 이걸 제가 만들었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당신이 만든 거 아닌데? 라고 하면 제가 밝혀야 돼. 제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밝혀지면 이건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숫자가 달라. 조금씩. 그러면 위반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출처를 밝히면 이건 내가 저작권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공개하는 거예요, 그냥. 네. 이분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셨어요, 지금 이분은. 이분 책이 많이 팔렸다면 이 책의 2페이지, 이 70페이지에 대한 수익은 절 달라라고 제가 주장할 수 있어요. 양아치죠, 그죠? 네. 그런 거, 제가 그런 걸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분이 이 도표를 이 책에 실은 게 실수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이 도표를 만든 이유는 이분은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는 용도로 이 도표를 사용했는데 저는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제발 장이 뉴타운이 됐던 IM 뉴타운이 됐던 제발 좀 계산을 해보고 살아. 라는 취지에서 쓴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봤더니 장이 뉴타운에 전영진이 계산해봤더니 총 투자 금액이 입주식 때까지 총 투자 금액이 5억이 될 것 같다. 총 매입 금액이. 이 물건 하나 사는 건 1억 5천이지만 나중에 예상 청산가까지 다 해서 5억이다. 그럼 전영진이 신이야? 장이뉴타운이 이때 당시에 아직 개발도 안 됐을 텐데 관리 처분도 안 됐을 텐데 이 물건을 1억 5천 주고 사면 총 매입가가 5억 5천인 걸 제가 그때 당시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전체 이 도표를 제가 왜 만들었어요? 제가 이 도표를. 네? 제가 이 도표를 왜 만들었어? 제가 알 수 없는데. 알 수가 없지만 장이뉴타운에 가서 이런 물건 중에서 어떤 물건이 더 좋은 물건인지 판단하려면 저도 이렇게 한번 하나의 시트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떤 물건이 비교 우위에 있는지는 볼 수가 있으니 이 숫자의 공식은 맞아요. 맞지만 이 결과 답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하지만 두 개의 물건을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이 더 좋은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전용진이 계산해봤더니 장이뉴타운에 1억 5천짜리 빌라가 그때 당시에 빌라가 사면 5억 5천 정도에 입주할 것 같다 라는 계산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 이 가격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 선대 씨가 말한 이렇게 사면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이 이런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건 잘못된 투자법이다라고 제 도표를 쓴 거는 전혀 제가 이 도표를 만든 취지를 이해를 못한 거죠. 제가 이 도표를 만든 거는 망치질을 하려면 못을 박으려면 망치가 필요하니 망치를 이런 용도로 써라라고 만들었더니 이 선대 씨가 이 망치는 사람 패는 용도니까 쓰지 마세요라고 이 망치 용도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 이 선대인 씨라는 분의 이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는 이 책은 결국은
맞지 않는 책이었다. 예. 이런 책도 믿지 마셔라. 이제부터는 부동산 대폭등 시대가 온다라고 제가 책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맞아요. 왜요? 제가 책에다 그렇게 쓰겠죠. 앞으로 10년 안에 부동산 대폭등이 올 것이다. 예. 오겠죠. 언제 오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 식의 논쟁을 하지 말아라. 옛날에 김성식 박사라는 분이 집 절대로 사지 말아라라고 99년도에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집은 사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사라? 주식 사라. 라고 이 책에 썼고요. 이 책이 그때 당시에 1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이 책을 사서 이 책에서 말하는 주식 사라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 책을 믿고요.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샀어요. 그런데 이로부터 4, 5년 후에 주식은 폭락을 했고요. 네? 집값은 폭등을 했죠.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이분은 지금 죽어라고 싫어해요. 이런 것도 믿지 마시라. 그래서 결국은 제가 몇 번 주장하는 거지만 물건에 대해서 정확한 속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지분 쪼개기가 뭐다? 그러면 지분 쪼개기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하나하나에 대한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분양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무화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하나하나의 속성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고 중개를 하시라는 거죠. 일반인이에요, 저는. 저는 그냥 재개발집은 물건 하나 잘 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사람이 용산이 좋대요. 갔더니 그분이 되게 정말 부처님처럼 생기셨어요. 네? 저는 불교를 믿는데 저분이 묵주반지를 끼고 계시네. 저분 천주교 신자신데 저도 천주교거든요. 근데 저번에 하신 말씀을 보니까 되게 믿음직해요. 어떤 부분이 했더니 말씀을 되게 조곤조곤히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하셨는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되게 성실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을 듣고 오신 거냐고. 그분이 그 지역이 왜 좋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이분이 노량진에 그 주변 지역이 개발된대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측면이에요? 되게 말씀을 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하셨는데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하고 거래할 일이 있다, 저하고 같이 사업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의 본질을 봐야지 저의 입을 보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의 속성을 하나하나 이해하셔라. 앞으로 우리는 수업을 그렇게 할 거고 현장에 가서 이 현장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때 그런 판단 기준, 그걸 다 숫자로 분석을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할 거다 라는 게 제가 입문자들한테 계속해 드리는 말씀. 우리는 본질을 보는 훈련을 하자. 오늘부터 제가 지금 처음으로 이 부동산 콘서트 홀에 와서 수업을 했는데, 오늘은 약간 좀 테스트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임직원들 놓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 괜찮나요? 네. 근데 해보니, 확실히 집에서 하는 것보다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부족한 점 다 체크를 해서, 다 보완을 할 테니까, 집에서 수업 듣는 게 조금 그동안 지루하셨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방청 신청하셔서 정회원 한정돼서 오시는 거예요. 방청 신청하시면 여기 합정동에 오셔서 부동산 콘서트홀에서 같이 영상 찍는 거를 같이 수업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